어머니,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한지현이 시어머니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정장을 차려입고 고급 차량을 타고 나가는 정미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평범한 시골 출신 시어머니가 갑자기 비서까지 거느리며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호텔에서 VIP 라운지에서 나온 한 남성을 보는 순간 지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제게 거물을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본 지연은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어요. 과연 정미선과 김태준 CEO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한지연은 31살의 IT 회사 대리였습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한 그녀는 나름대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지연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결혼 초기만 해도 정미선 어머니를 존경하고 잘 모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졌습니다. 특히 회사 동기들과의 모임에서 그 생각이 더욱 강해졌죠. 대학 동기들이 모일 때마다 각자의 시어머니 자랑이 시작되곤 했습니다. 누구는 대학 교수 출신이라, 누구는 사업가라, 누구는 의사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지연은 입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는 평범한 시골 출신에 학력도 그리 높지 않으셨거든요. 말투도 다소 투박하시고 옷차림도 소박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동기들 앞에서는 왠지 창피하게 느껴졌어요. 지연은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나쁘다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사회적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탓이었을까요? 어쨌든 지연은 점점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는 것도 부담스러워했고 동기들과의 모임에서는 가급적 가족 이야기를 피하곤 했죠. 남편 이민수는 이런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아내가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때는 정말 효부였는데 말이에요. 민수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곤 했습니다. 지연아, 요즘 우리 엄마한테 너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 뭔가 불편한 일이라도 있었나? 하지만 지연은 그런 게 아니라며 둘러댔습니다. 단지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신경을 못 쓰고 있을 뿐이라고 했죠. 민수는 그런 아내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내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특별히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은 서로 근황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가족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한 동기가 말했죠. 우리 시어머니가 교수 출신이라 정말 대화가 재미있어. 학식이 깊으셔서 뭘 물어봐도 척척 답해주시거든. 또 다른 동기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사업하시는 분이라 경제 감각이 뛰어나셔. 덕분에 투자도 잘하게 되고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 세 번째 동기는 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의사 선생님이시거든. 그것도 대학병원 과장급이시라 정말 든든해. 병원 인맥도 넓으시고 말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되자 지연은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자신만 시어머니 자랑을 할 수 없었거든요. 동기들의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시냐?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 우리 시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분이세요. 특별한 건 없고요. 동기들은 그런 대답에 약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싶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동기들의 시어머니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었는데 자신만 평범한 시어머니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연은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좀 부담스러워. 동기들 앞에서 어머니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아,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 지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잘못한 건 아니야. 그런데 좀 시골스럽잖아. 말투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동기들이 다 성공한 집안 시어머니들 자랑하는데 우리만 할 얘기가 없더라고. 민수는 아내의 말에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우리 엄마는 나를 혼자서 키우시며 정말 고생하신 분이야.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 지연도 남편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굳어진 선입견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어요. 지연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번 주말에 또 동기 모임이 있는데 가능하면 어머니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글썽했어요. 아내의 마음을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가 어머니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죠. 한편 지연은 술을 마시며 동기들과의 대화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왜 자신만 이렇게 초라한 기분이 드는 걸까 싶었어요. 다른 동기들은 모두 자랑스러운 시어머니를 두고 있는데 자신은 왜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지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고급스러운 호텔 라운지에서 열렸어요. 지연은 이번에도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올까봐 걱정했습니다. 역시나 대화는 가족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한 동기가 말했죠. 우리 시어머니가 이번에 사회봉사단체에서 상을 받으셨어. 정말 자랑스러워. 다른 동기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골프 실력이 프로급이셔서 회원권도 여러 개 가지고 계셔. 덕분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고. 지연은 또다시 위축되었습니다. 자신만 할 말이 없었거든요. 동기들이 지연을 쳐다보며 물었어요. 지연아, 너희 시어머니는 요즘 어떠시냐? 지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계세요. 특별한 일은 없어요. 동기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지연은 마음이 더욱 불편했어요. 왜 자신만 이런 처지인지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연은 시어머니를 보며 더욱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미선은 평소와 다름없이 소박한 옷차림의 수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은 속으로 생각했죠. 다른 사람들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화려하고 성공적인 분들인데 우리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평범하실까?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미선 어머니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매주 목요일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외출을 하시는 겁니다. 평소 소박한 차림새만 보던 가족들에게는 꽤 의외였습니다. 민수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엄마, 어디 가세요? 그렇게 정장까지 입고 말이에요. 정미선 어머니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중요한 분 만나러 가는 거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런 대답만 하시고는 서둘러 집을 나서셨어요. 민수는 더 궁금해졌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달랐어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허세를 부리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죠. 지연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 정장 입고 나가시면서 중요한 분 만난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누구를 만나시는 건지 모르겠어. 민수는 아내의 말투가 곱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시나 봐.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미선 어머니가 외출할 때 비서 같은 젊은 여성이 모시러 온 거예요. 그 여성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차량이 준비되었습니다. 정미선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따라 나서셨죠. 이 장면을 본 지연은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정미선 어머니는 여전히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만 하셨습니다. 지연은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평소 소박하게 사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시니 허세처럼 보였거든요. 민수에게 툴툴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왜 저러시는 거야? 무슨 중요한 사람이라도 아시는 것처럼 행동하시네. 민수는 아내의 편견 섞인 말투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뭔가 이유가 있으실 거야. 함부로 판단하지 마.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현실을 봐. 어머니가 무슨 대단한 사람을 아시겠어? 그냥 동네 부녀회 모임 같은 거 아닐까? 그런데 왜 이렇게 거창하게 행동하시는 거야? 정미선 어머니는 이런 며느리의 시선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어머니는 가끔 민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지연이가 나를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구나. 민수는 어머니께 죄송하다며 말했어요. 엄마, 지연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미선 어머니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얘야. 사람은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거야. 그런데 지연의 의심은 계속 깊어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가끔 옛날 얘기를 하실 때였어요. 내가 예전에 도움을 준 아이가 있어서 말이야. 그 아이가 지금 잘 되었나 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곤 했거든요. 지연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허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다가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요즘 이상해. 갑자기 정장 입고 다니시면서 중요한 사람 만난다고 하시는데 말이야. 동료들은 관심 있게 들었어요. 지연 씨, 혹시 시어머니가 뭔가 사업이라도 하시는 거 아닐까요? 지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업이라니.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냥 허세 부리시는 것 같아. 또 다른 동료가 말했어요. 그래도 확실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르잖아요. 지연은 그런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가족 간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정미선 어머니는 매주 목요일마다 외출을 계속하셨고, 지연은 그럴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민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목요일 아침 정미선 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더욱 정중했고 표정도 진지했어요. 민수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디 가세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정미선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분을 호텔에서 만나야 한다. 그분이 멀리서 오시거든. 민수는 더 궁금해졌어요. 호텔에서 만난다고요?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말할 수 없어. 그때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처럼 젊은 여성이 어머니를 모시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차량도 더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집 앞에 서 있었거든요. 지연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기사까지 있는 차량이었어요. 지연은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가 뭘 하시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행동하시는 거죠? 정미선 어머니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조금만 기다려라.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지연은 더욱 답답해했어요. 무슨 때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숨기시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이때 차량에서 내린 젊은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그 여성의 말투와 행동을 보니 전문적인 비서 같았어요. 지연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민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난처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뭔가 사정이 있으시나 봐. 너무 다그치지 마. 하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민수야,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비서도 생기고 고급 차량도 타고 다니시고 뭔가 허세를 부리시는 것 같은데. 이 말을 들은 정미선 어머니는 조금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선 어머니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외출 준비를 계속하셨어요. 지연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무슨 연기를 하시는 거죠? 이때 정미선 어머니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연기가 아니야. 정말 중요한 분을 만나야 해. 그분은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분이거든. 지연은 비웃으며 말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분이요? 어머니가 무슨 대단한 사람을 아시겠어요? 현실을 보세요. 이 말에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연아,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엄마가 상처받으실 거야. 하지만 지연은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민수야, 현실을 봐. 어머니가 정말 그런 분을 아신다면 왜 지금까지 숨기셨겠어? 분명히 뭔가 과장하시는 거야. 정미선 어머니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집을 나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연이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려면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비밀스럽게 행동하시면 저희가 걱정되잖아요. 정미선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김태준이라는 분이야. 정말 중요한 분이거든. 지연은 그 이름을 듣고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김태준이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누구세요? 그런데 비서 같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약속 시간을 맞춰야 해서요. 이 말을 들은 지연은 더욱 의심스러워했어요. 약속이라니. 정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차량에 올라타셨습니다. 지연은 차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 행동하시는 거야? 민수는 아내의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지연아, 엄마를 너무 의심하지 마.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야. 그날 지연은 회사에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 이상해. 오늘도 호텔에서 누구를 만난다고 하시더라고. 김태준이라는 사람을 말이야. 동료 중 한 명이 관심을 보였어요. 지연 씨, 김태준이라고 하셨나요? 혹시 어떤 김태준인지 아세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모르겠어. 처음 듣는 이름이야.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지연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엄마 따라가 보자. 도대체 뭘 하시는지 확인해 보자고.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민수야, 그건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머니가 싫어하실 거야.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이대로 둘 순 없어. 어머니가 무슨 일에 휘말리신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해. 혹시 사기꾼들에게 속고 계시는 건 아닐까? 민수는 아내의 의도를 알았지만 어머니도 걱정됐어요. 결국 두 사람은 정미선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목요일 아침 정미선 어머니가 차량에 올라타고 떠나시자 지현과 민수도 급히 택시를 타고 뒤따라갔어요. 택시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앞차 따라가 주세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차량은 시내 중심가의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중얼거렸어요. 역시 호텔이네.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 거야? 호텔에 도착하자 정미선 어머니는 로비로 향했습니다. 지현과 민수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어머니는 VIP 라운지 근처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호텔 직원 몇 명이 정미선 어머니께 다가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마치 중요한 손님을 모시는 것처럼 말이죠. 지연은 눈을 비비며 다시 봤습니다. 저게 뭐지? 호텔 직원들이 어머니한테 인사를 해. 민수도 깜짝 놀랐어요. 지연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엄마가 정말 중요한 분을 아시나 봐.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무슨 중요한 사람이라고 저렇게 대접받으시겠어? 그때 호텔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중요한 손님이 곧 나온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미선 어머니는 그 방송을 듣고 더욱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의아해했어요. 정말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때 VIP 라운지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먼저 나오더니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뒤따라 나왔어요. 지연과 민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정미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바짝 긴장했습니다. 손을 꼭 쥐고 계셨어요. 드디어 한 남성이 VIP 라운지에서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품위 있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 뒤로 수행원들이 몇 명 더 따라 나왔습니다. 정미선 어머니는 그 남성을 보자마자 깊숙이 인사를 했습니다. 지연은 그 남성의 얼굴을 보려고 눈을 찡그렸어요. 뭔가 낯익은 것 같았거든요.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민수가 지연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지연아, 정말 중요한 분 같은데? 수행원들도 많고 보안 요원들도 있고 말이야. 지연도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정말 그런 분을 아시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상황은 점점 믿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 남성과 정미선 어머니가 악수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고 정중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보였습니다. 지연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지만 보안 요원들이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없었어요. 민수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었나 봐.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지연은 아직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중요한 분과 만나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 남성이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는데 지연은 그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바로 유명한 글로벌 기업의 김태준 CEO였던 거예요. 지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분은 김태준 CEO잖아. 민수는 아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CEO라고?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아. 분명히 김태준 CEO야. 뉴스에서 수없이 봤던 그 얼굴이야. 민수는 어머니를 다시 봤어요. 어머니가 정말 CEO를 아시는 거야? 지연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시어머니가 그런 유명한 CEO를 아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김태준 CEO가 정미선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마치 정말 중요한 분을 모시는 것처럼 정중했거든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김태준 CEO가 정미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정미선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응답했어요. 태준아, 잘 지냈니? 지연은 그 장면을 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관계길래 CEO가 시어머니를 저렇게 대하시는 거지?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나 봐. 우리가 몰랐던 거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CEO와 무슨 관계가 있으시겠어? 그때 김태준 CEO가 정미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정미선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네, 태준아. 사실 제 며느리가 있는데 말이야. 김태준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며느리분이요? 어떤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연은 그 대화를 듣고 식은땀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자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정미선 어머니가 답했습니다. 한지현이라는 아이예요.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IT 업계에서 일하시는군요. 정말 훌륭한 며느리분을 두셨네요. 지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CEO가 자신을 훌륭하다고 하신다니 물론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기했어요. 김태준 CEO가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오늘 왜 며느리분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정미선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실 그 아이가 저를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태준이 너를 만나러 다니는 걸 보고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태준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만하네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가족들이 의아해할 만합니다. 정미선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며느리에게 태준이 너와의 관계를 말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오해받을까 봐서 말이야. 김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선생님은 제 은인이시고 제가 평생 감사해야 할 분이에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점점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CEO를 도와주신 게 있구나. 그것도 오래전에 말이야.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나 봐. CEO가 저렇게 감사해 하시는 걸 보니까. 김태준 CEO가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입니다. 25년 전 제가 어려웠을 때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정미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어요. 태준아, 내가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뻐. 그때 도움을 준 보람이 있어.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김태준 CEO가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 25년 전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가난한 학생이었을 때 선생님만이 저를 믿어주셨거든요. 정미선 어머니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때 태준이 너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움을 안 줄 수가 없었어. 공부는 잘하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말이야. 김태준 CEO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학용품부터 시작해서 대학 등록금까지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CEO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분이구나. 김태준 CEO가 정미선 어머니에게 더 자세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공부는 하고 싶은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정미선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때 태준이 너 눈빛을 보니까 꼭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눈빛이 너무 간절했거든. 김태준 CEO는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중학교도 제대로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대학까지 갈 수 있었어요. 지연은 멀리서 그 대화를 지켜보며 점점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이었구나. 김태준 CEO가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도 선생님이 응원해 주셨죠. 그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미선 어머니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태준아, 그건 내가 워낙 똑똑하고 노력했기 때문이야. 나는 그냥 작은 도움을 준 것뿐이야. 김태준 CEO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의 그 마음이 저에게는 전부였어요. 가난한 학생에게 희망을 주신 거예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실제로는 이런 분이셨다니 말이에요. 김태준 CEO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자주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에게도 제가 선생님과의 관계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정미선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태준아, 그건 제가 직접 말할게. 때가 되면 모든 걸 알려드리겠어. 지연은 그 순간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를 허세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시어머니가 김태준 CEO의 은인이셨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분을 무시했다는 사실 말이죠. 민수는 아내의 침묵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연아, 이제 엄마를 이해하시겠지? 엄마가 허세를 부리신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분을 아시는 거였어. 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다니. 집에 도착했을 때 정미선 어머니는 이미 돌아와 계셨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고 계셨습니다. 지연은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평범해 보이는 시어머니가 실제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이셨다니 말이에요. 정미선 어머니는 지연과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둘이 어디 갔다 왔니?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직하게 답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어머니 따라갔었어요. 호텔까지 말이에요. 정미선 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너희들이 따라왔다고? 민수가 얼른 나서서 설명했어요. 엄마, 걱정되어서 따라간 거예요. 어떤 분인지 궁금했거든요. 정미선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 봤구나. 김태준 CEO를 만나는 것까지. 지연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미선 어머니는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얘야.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의심할 만해. 지연은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허세를 부린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분이셨다니.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어요. 정미선 어머니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태준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서 도움을 안 줄 수가 없었지. 가난한 아이가 공부는 잘하는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지연이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가족인데 말이에요. 정미선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자랑하려고 한 일이 아니었거든. 그냥 어려운 아이를 도와준 것뿐이야. 그리고 내가 IT 회사에 다닌다는 걸 알고는 더 조심스러워졌어. 혹시 내가 너한테 도움이 되려고 태준이를 만나는 것처럼 오해받을까 봐서.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런 걱정까지 하셨다니. 저희가 엄마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미선 어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실 태준이가 처음에는 정말 작은 아이였어. 내가 시골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할 때였거든. 그 아이는 항상 낡은 옷을 입고 다녔는데 공부는 정말 잘했어. 지연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학용품도 없이 수업을 듣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픈 상태였어. 민수도 관심 있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학용품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교복이며 책값이며 하나씩 챙겨주게 됐죠. 지연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정미선 어머니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마다 계속 챙겨줬어. 워낙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도 받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거든. 특히 대학 갈 때는 정말 많이 도와줬지. 민수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그때 우리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을 텐데요. 정미선 어머니는 웃으며 답했어요. 그래도 그 아이보다는 나았으니까.
내가 교사 월급 받으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도와준 거야. 민수 아버지도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어.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미안해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를 그렇게 의심하고 무시했는데. 정미선 어머니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란다.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서로의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중요한 거야. 민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는 줄 몰랐어요. 태준 CEO가 그렇게 감사해 하시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정미선 어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앞으로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자구나. 그게 진짜 가족이잖아. 지연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딸처럼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충격도 컸지만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깨달은 것도 큰 충격이었어요.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회사에서도 달라졌어요.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더 겸손해졌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동료가 지연에게 말했어요. 지연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이는데요? 더 여유로워 보여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가족에게 중요한 걸 배웠어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요. 며칠 후 지연은 회사 동기들과의 모임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마음이 아름다운 분이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동기들은 지연의 변한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지연아, 너 정말 달라졌네. 예전에는 시어머니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지금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몰랐었어요. 이제야 진짜 어머니를 알게 됐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한 동기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자랑스러워해? 지연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가난한 학생을 25년간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 학생이 지금은 큰 기업의 CEO가 되었거든요. 동기들은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그런 일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지연은 뿌듯하게 답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직접 확인했거든요. 정말 자랑스러운 시어머니세요. 정미선 어머니는 그런 지연의 변화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민수도 아내와 어머니의 관계가 좋아진 걸 보며 행복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지연은 그 후로 사람을 외모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회사에서도 후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사람을 평가할 때 학벌이나 외모, 집안 배경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봐야 한다고 말이죠. 어느 날 김태준이 직접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미선 어머니에게 감사를 표하고 지연과도 인사를 나누었어요. 지연 씨, 정말 훌륭한 시어머니를 두셨네요. 선생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김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어려웠을 때 선생님은 저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단순히 돈을 도와주신 게 아니라 한 아이의 미래를 믿어주신 거죠. 지연은 감동하며 답했습니다. CEO님, 어머니가 그런 분이신 줄 몰랐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미선 어머니는 가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의 의미란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말이에요. 그 후로 지연은 시어머니를 정말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매주 안부를 묻고 건강을 챙기며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정미선 어머니도 그런 며느리를 보며 기뻐하셨죠. 몇 달 후 지연은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한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제가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정미선 어머니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축하한다, 지연아. 내가 열심히 한 덕분이구나. 지연은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저에게 진정한 가치가 뭔지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제 지연 가족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소통하는 가족이 된 거죠. 정미선 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과였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도 각자의 소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